그동안 겨울을 보내고 나서 나오질 못했는데 오늘은 광화문에 나와서 그동안 올리지 못했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이조 시대 때 가장 중심이었던 광화문이고 육조거리라고 이렇게 재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습을 대충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그 많은 유적들이 있는 장소에서 땅을 파도 유적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참 모든 게 파헤쳐지고 이렇게 참 허술한 그런 모습으로 모습을 그 육조거리를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서 과연 무엇을 깨닫고 갈지. 이탈리아에 가서 로마 시내를 보면은 그 로마 시대 돌멩이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처럼 로마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외국인들이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역사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쪽 왼쪽으로 보이는 곳이 인왕산인데요. 지금 이 광화문으로 보면은 우100호자락에 해당이 됩니다. 이 광화문 뒤에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뒤에 대통령들이 옛날에 묵었던 청와대라는 그 터가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빈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터나 이 경복궁 터를 갖다가 기준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우100호 자락에 인왕산이 있고, 그 인왕산 자락이 이 경복궁 쪽 북악산 쪽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낙산 쪽이 보이는데, 낙산은 좌청령이 되겠습니다. 좌청령. 그래서 저것이 동대문으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좌청령에는 낙산 자락이 되겠고, 우100호 자락에는 인왕산이 있는데, 문제는 인왕산 자락이 경복궁으로 들어오는 곳이 중간에 끊어졌다는 그러한 그 좀 안 좋은 풍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문장 교대식을 알리는 큰 북을 이조시대에 복장을 한 그 군인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장 교대를 시작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저 멀리 보이는 그 북악산의 모습이 상당히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살기를. 그래서 이곳에서 제가 오늘 찍는 그 목적이 저 북악의 살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광화문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수문장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치고 불면서 나름대로 호기 있게 지금 수문장 교대를 하고 있네요. 외국인들한테는 참 이러한 모습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메인 행렬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 칼을 찬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호위군들이 깃발을, 형형색색의 깃발을 들고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과 화살로 무장을 하고 방패로 나름대로 이곳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의 위용을 자랑해 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향원정하고 건천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표지판에 보면은 고종 황제하고 명성황후가 본인들의 아버지하고 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그 간섭에서 정치적으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1873년에 이 뒤에 있는 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건천궁이라고 하고 침전인 곤영합하고 옥호루를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여기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1895년 을미사변 때, 즉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그런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찾아왔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대한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로정이라는 그 정자가 이렇게 있고요. 건천궁을 창건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향원정이라고 새로 지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은 현재 지금 보이는 연못이 이거고요. 이 뒤에 있는 여기에 지금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곤영합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을미사변 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모가 소위 일본 자객들한테 어떤 시기로 난도질 당하고 역사가 더럽혀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쪽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영상은 민비, 즉 명성황후와 고종황제가 시아버지와 그리고 자기의 친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의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별도의 공간, 즉 궁궐을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뒤에 이렇게 궁궐을 마련해 가지고 건천궁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곳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참 비극의 장소라는 겁니다. 건천궁이라는 간판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을미사변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 자객들한테 시해를 당하면서 여기에서 비극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오늘 제가 온 목적도 여러분들한테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우리 역사에서 벌어졌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이 장안당이라는 그러한 그 건물이 참 예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계시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그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는 그러한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 뒤에 보면은 임금이 앉아있던 그런 그 모습, 임금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1월 5학도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모습들이 상당히 전통적인 한옥의 모든 기법이 다 녹아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부연이라든지 석가래의 모습과 그 다음에 장지문이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참 이러한 건물을 하나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 보이는 나름대로 누의 모습과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된 누의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통로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이곳이 하나의 이곳에 근무했던 여인들의 그 내밀한 공간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이 장안당이 제가 이곳에 들어와서 본 건물 중에서는 아마 제일 예쁘고 소박하면서도 참 기품이 있는 그러한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께 그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장소로 직접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곳이 옥호루입니다. 이곳을 지칭하는 명칭이 지금 곤영합이라는 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곤영합 하면은 저 영어로 얘기했을 때 곤영합 홀.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름이 지금 곤영합인데요. 저 위에 보면은 곤영합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옥호루입니다. 이 루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에 딸린 부속 건물로서 이곳에서 어떤 나름대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행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누마루 같은 개념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은 것 같은데, 이곳에서 피신해 있던 명성황후가 사실은 이곳에서 그 일본인 자객 낭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그리고 시해당했던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참 역사의 비극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안내 표지판을 한번 보면은 권영합은 명성황후가 일상생활 공간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1895년 10월 8일 일본인 자객에 의해서 시해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고종 황제는 결국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결국 아관파천이라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또 일으켰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그 조정이라든지 왕실이 얼마나 무능했냐면은 저 뒤에 가시면은 왕비께서 지금 시해당하고 불태워진 그런 장소가 있는데 일본이 무서워서 장례도 치르지도 못하고 참 참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방치되어 있던 그런 곳입니다. 즉 이시 조선이 망해가는 아주 가장 비극적인 그런 역사적 현장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궁녀들에 의해서 피신해 있던 그 명성황후가 결국은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서 한 명 한 명 확인되고 사살되고 시해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 오코루로 피신을 해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해서 보면은 이 오코루로 피신을 해서 이 뒤에 마지막 공간에 명성황후가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근처 어디에서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서 그 무참하게 시해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참 예쁘고 그러한 건물인데 이 건물이 안고 있는 역사적인 그러한 그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일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의 역사를 보면은 결국은 역사는 다시 또 반복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예쁜 건물 속에서 국모가 시해당하고 참 난도질 당하는 이런 곳을 보면서 힘없는 나라의 어떤 비극적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잠시 후 여러분을 그 명성황후가 시해돼서 불살러진 즉 참혹하게 그 시체가 훼손되는 그러한 장소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서 난도질당한 명성황후의 시신은 이곳에서 갖은 그 일본인들의 만행의 시신이 훼손되다 못해서 여기에서 석유에 의해서 끄슬러지고 화장 아닌 화장을 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명성황후의 원혼이 지금 이곳에 묻어 있습니다. 최근에 역사 인식을 새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그 필요성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절대 이런 현장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건천궁 바로 뒤에 담벼락이 있는데 이 담벼락 뒤에 넘어가 바로 전임 대통령까지 묵었던 청와대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춘추관이고요. 기자들이 그 어떤 대통령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기에서 모여서 보도를 하는 그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이는 북악산이 있는데 이 북악산의 기운이 상당히 부정합적인 어떤 대칭을 이루지 못하면서 상당히 뾰족하게 살기를 띠고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바위들에서 나오는 살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시조선 왕조에서는
이 뒤에는 신들의 어떤 영역, 그래서 인간들이 머물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여기를 갖다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서 참 좋지 않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다고 그렇게 풍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대 총독이었던 사이토가 여기에 와서 총독 관절을 지었던 그런 장소가 지금 현재 대통령들이 묵었던 곳인데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번 대통령은 이곳을 떠나서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기거를 하면서 진모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와대 터는 이렇게 장손이 결코 왕을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경복궁의 그 터하고 연결이 되고 있으면서 저 뒤에 북악에서 넘어오는 그 살기가 이 청와대 터를 짓누르고 여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운을 뺏어서 최종적으로 결국은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 국세가 이렇게 그러한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는 민간인들한테 개방이 돼서 예약을 하면은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청와대 터에 대해서 또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풍수적으로 한번 감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